찍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라방을 처음 해봐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씻은 게 너무 뛰어와가지고 좀 늦을까봐 막 땀이 나가지고 좀 씻고 왔어요. 어차피 오늘 얼굴을 안 나옵니다. 예. 저 뭐 제 얼굴 보여줄 건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늦은 시간이라서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주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관종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제 얼굴 보실 거 없습니다. 예. 이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막 진행만 하다가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어색하네. 리액션 있을 때가 저는 좋은데 음악 소리는 작게 들리죠.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예. 오늘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게 며칠 전에 디코 뉴비방에서 좀 채팅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이 영화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태민 작가님이 추천하신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봤던 사람들 어떤 영화인가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이틀 전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게 11시가 꽤 늦잖아요. 어제 밤 11시 딱 됐을 때 이거 너무 늦다. 괜히 한다고 했나 보다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졸리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영화에 속지 말자. 마지막 이제 치네오의 눈물. 치네오는 이제 누구냐면 조제호랑이 물고기들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네. 그 작가님 영상 중에는 이제 사토시의 눈물로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사토시는 그 치네오의 실제 배우 이름이죠. 네. 치네오는 극중 이름입니다.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벌써 이 꼰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꼰대 얘기에 좀 거북함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영화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도 처음 라방을 하는데 또 우리 다 모빅 식구들인데 모빅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모빅을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답변들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모빅을 일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회관에서 영화 모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 달에도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벌써 5번째예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오시면 네, 오시면 0.02모가 들어있는 종이 지갑을 드리고요. 네,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맞추신 분 한해서 네, 맞췄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하시면 0.01모를 긁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02모를 받는 거예요. 다 받고 싶으시면 영화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번 달 영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예. 지금 후보는 몇 있는데요. 예. 정확히 결정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상하님 어차피 안 올 거잖아요. 네.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재미있는 영화, 시간 빨리 가는 영화. 맞습니다. 영화가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시간 빨리 가는 영화. 어, 그 킬링 타임용. 그렇죠. 그 네덜란드 축구 선수 출신의 음악이 좀 그 요한 크루이프라고 있어요. 돌아가셨죠? 한 십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제 또래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이제 윗 선배들 축구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한 크루이프 네덜란드 국가대표였고 감독도 했었죠. 그 감독이 그 토탈 사커가 네덜란드에서 나왔잖아요.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게 요한 크루이프가 토탈 사커 창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그분 때문에 유명해진 그 전술은 맞아요. 그러니까 토탈 사커가 뭐냐면은 포지션이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포지션이 없고 그 유기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전술이거든요. 토탈 사커가 이렇게 되게 그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그 선수들이 물결처럼 쫙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막 하거든요. 프랑스를 아트 사커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축구라고 알려져 있죠. 토탈 사커. 지금까지 이 전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요한 크루이프 이분이 그 토탈 사커에 엄청 자부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어째 대중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맞아요. 예. 체력 낭비 그쵸 있겠죠. 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축구만을 보고 싶다면 극장 가서 영화나 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토탈 사커에 대한 단순히 축구의 재미를 넘어서 어떤 미학적인 것까지 추구하는 어떤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부심이 엄청 센 사람이죠. 재밌는 축구만을 보고 싶다면 극장 가서 영화나 봐라. 그러니까 영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영화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화를 좀 좋아하는 팬이고 또 실제 만약에 영화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뭐 감독이나 아니면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좀 폄하하는 느낌 들잖아요. 오히려 이제 영화 쪽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영화만을 보고 싶다면 축구 경기나 봐라.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영화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재미가 있어야죠, 진짜. 영화 그게 뭔데, 그죠? 영화 네가 뭔데, 재미를 인간에게 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언제부턴가 재미만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영화를 볼 때 재미만으로는 안 돼.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 우리 막 의미 찾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그 개그 프로 볼 때도 의미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재미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평론가 중에 허문영 평론가가 있어요.
뭐 논란도 있었던 분이긴 한데 요새는 활동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저기 원로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꼰대 아저씨예요. 이분이 그 영화 괴물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그 괴물 영화에 대해서 이제 신의 21에 글을 썼어요. 괴물 영화 다들 보셨죠? 네. 그 흥행이 되게 됐잖아요. 그 영화가 말하는 게 뭘까요? 괴물 영화. 그 영화 보면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뭐, 어, 미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러면서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그 정치적인 메시지와 그 계급 이야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썼어요. 허문영 평론가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딸을 데리고 그 한강에 이렇게 딱 갔대요. 그 당시 초등학생 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 딸이 한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빠 괴물 어디 있어? 괴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괴물 영화를 이제 보고 간 거죠. 예. 그때 이 평론가가 자기는 이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 그렇지 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인 뭐 새 식민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괴물이 중요한 거였구나. 이 딸 아이는 자기가 볼 때는 이 본질을 알고 있구나. 이 어른들이 의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의미라는 거에 그 오염이 되어 있다.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강박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쓴 글이 다 개소리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본인이. 그러면서 영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괴물 영화 말고 추격자 있죠. 영화 추격자. 그 나홍진 감독 영화의 추격자입니다. 스릴러. 그거 아마 무서워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흥행이 잘 됐어요. 600만 관객이나 들고 많이들 보셨죠? 이 여기서 하정우가 살인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전제로 그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허주 그 허문 아니 그 하정우가 그 영화 막바지에 가면은 그 개미 슈퍼라고 알려져 있죠. 그 자기 집에서 탈출한 그 여자를 찾으려고 찾다가 자기 집 근처에 그 개미 슈퍼에 담배를 사러 이렇게 들어가죠. 거기서 그 아줌마가 그러잖아요. 그 하정우가 살인마인 거 모르고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도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막 보면서도 저 아줌마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막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아줌마 죽이고 그 여자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다음 장면이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죽이고 나서 예. 망치였죠. 망치로 죽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뭔지 맞추시는 분에게 모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정우 뭐 먹으면서 슈퍼 나오나요? 그죠. 담배를 사죠. 콜라? 음료수도 샀나? 예. 근데 이제 죽이고 나서 그 가게에서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다음 씬. 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이 자기 그 하정우 집 있잖아요. 그 하정우 집 그 어항에 그 여자 죽인 여자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죠? 그 여자를 토막 살인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 어항에 전시를 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아무도 이런 의문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게 이렇게 봤는데 실제 그 인간이 사람을 토막 살인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요. 실제 한 5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일반 톱으로 이렇게 인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런 그 토막 살인 해가지고 5시간 동안 토막 살인 해서 그거를 뭐 어디에 자루에 넣어서 집에 가져갔겠죠. 근데 그거는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그 장면은. 바로 그 개미추퍼에서 죽이고 다음 장면이 집에 이미 어항에 들어가 있는 씬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게 말이 되냐?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화는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도 의문을 품지 않고 당연히 그 영화의 그 서사에 그냥 빠져들죠. 이게 그 영화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제가 뭐 그 영화를 이게 이런 영화야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평론가들이 어떤 평을 썼었냐면은 이건 부성에 관한 영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누구였죠? 그 저기 포주 역할 맡으신 배우 있잖아요. 김윤석? 네. 그분이 그 자기가 같이 일하던 그 여자 창녀죠. 창녀의 딸을 지켜주잖아요. 그럼 이게 부성에 관한 영화다. 뭐 그런 평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허문영 평론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기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안 봤는데 자기 괴물을 찾아달라는 그 딸 때문에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던 거죠. 뭐냐면 부성애는 개소리다. 부성애가 정말 중요하면은 병원 24시 같은 걸 보면 됩니다. 부성애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허문영 평론가의 딸이 괴물을 보려고 그 괴물 영화를 본 것처럼 우리는 하정우라는 살인마를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정우가 살인을 해서 그 여자를 어항에 전시해 놓은 그 쾌락,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그 추격자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나요? 아이씨, 나 그거 아니야. 나 거기에서 뭐 어떤 그 그 하정우에 대한 악마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그 영화를 보는 거야. 뭐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아니에요. 제 괴물이나 추격자나 이런 거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영화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걸로.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내 안에 그 추격자 하정우의 그 살인마인 그 사람의 그 악마성, 그것을 보려고 하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이 츠네오의 그 눈물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토막 살인 내 가지고 어항까지 전시하러 간 그 편집된 그 장면, 어 그거 영화, 어떤 영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화가 다 말이 안 되지. 영화적 리얼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 우리가 슈퍼맨 같은 영화 보면은 저게 가짜인 줄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의 그 리얼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 리얼리즘이 있거든요. 영화적 리얼리즘에서 전혀 맞지 않는 영화죠. 그 토막 해가지고 5시간씩 걸리고 그 시체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끌고 갔을 때 뭐 자루를 담고 가겠지만 그게 아무 사람한테도 걸리지 않고 그 뒤에 그 하정우 쫓아오던 그 여형사 있어요. 예. 그런 경찰들한테 잡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장면은 없이 바로 어항 장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편집이라는 거예요. 예. 영화를 이게 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나홍진 감독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영화 되게 그분의 영화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가 정작 그런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살인마 때문에 보는 거다.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내 안에 그 악마를 보려고 하는 내 안에 추잡한 모습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사가 만드는 그 의미의 핑계들이 있거든요. 현대 영화를 이제 막 서사적인 영화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괴물 같은 영화도 그렇고 추격자 같은 영화도 이런 게 지금 예를 이걸 두 개로 들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거죠. 나는 선하고 나쁜 게 이제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악은 죽이거나 색출을 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온 악을 죽이거나 색출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파시스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이게 세계관의 문제니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세계관으로 영화를 보거든요. 인간은 악하고 약하다는 게 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나 그런 글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설득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자기 기만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제 우리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예. 계속 허구적 그걸 만드는 거야, 내 안에. 다 허구적 뭐죠? 허구적 정체성을 만드는 거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인정하면은 고통스럽거든요.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닌 그죠? 예, 어떤 분이 제가 추천한 영화를 이렇게 보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예, 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솔직히 그,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그 어떤 영화는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무서움으로 떨거나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오고. 그런 고통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매번 그렇게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이런 영화가 재미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화는 따로 있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영화고 예술 영화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화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미를 어느 포인트에서 잡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A가 재밌으면은 어떤 사람은 A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장르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그 내 안에 악마성을 인정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예. 저는 이 고통스러운 게 친해오의 눈물에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허구적 정체성을 만든다. 만들고 또 무너지고 만들고 무너지고 그런 몸부림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인생이. 그리고 좋은 영화는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저한테 좋은 영화예요. 어. 어, 질문하는 영화라고 저도 얼마 전에 글도 썼는데 그 질문이 뭘 질문하는 걸까요? 질문하는 영화 뭘 질문할까요?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영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이냐면 허구적 정체성과 싸우는 그 몸부림 우리로 내가 허구적 정체성 계속 만들면서 넘어지고 우리가 매번 좋은 사람 돼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매번 지키지 못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거와의 몸부림을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 좋은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제 후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과 거울 요까지만 얘기하고 시네오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이랑 거울 여러분 다른 거 아시나요? 사진과 거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이랑 거울이 뭐가 다르냐면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여자들도 그런가요? 남자들이 보통 샤워하고 그러면 샤워하고 나서 자기 얼굴 보면 그 평균적으로 잘생겼다고 여긴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얼굴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던데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다가 아니고 씻고 거울 보면 괜찮아. 그런데 사진 찍히는 나를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요새 사진은 뭐 아주 필터도 있고 막 잘 나와가지고 뭐 그 좀 덜 느끼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 거울을 볼 때 순간적으로 그 몇 초, 1초 되나요? 1초 안 되나요? 그 순간에 그 내 눈이 조작을 한대요. 예. 그 믿지 못하시는 분은 안 믿어도 됩니다. 예. 순간적으로 내가 조작을 해서 좀 잘나 보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진은 그런 나를 아니라는 거를 폭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내가 찍은 거 말고 누가 이렇게 찍어준 사진 가끔 보면은 요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보통 그 지금 한 3,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 한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 저기 생각도 생각이지만 외모가 나는 시간을 체험하지 못하잖아. 이게 잘 못 느끼잖아요. 남들이 오랜만에 보면은 뭐 살 빠졌다, 뭐 살쪘다 이렇게 보지. 나는 잘 못 느끼잖아요.
한 20대 중반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빠가 있는 거지, 그 사진에. 사진은 폭로하는데 거울은 왜 폭로를 못할까요? 보는 순간 속여요, 거울은. 내 소망이 나를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허구적 전책성을 만드는 거예요. 예. 허구적 20대가 있는 거지, 예, 거울에.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그 저기 어플 아니어도 어, 그 세팅이 된 겁니다. 일반 카메라도 아시죠? 예. 그 아주 약하게 색감이라든지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옛날 이제 필름 카메라랑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로도 찍어도 비교적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어플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좀 괜찮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 사진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프랑스 감독 중에 장마리 스트라우브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예. 이 사람 영화 엄청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는 사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화는 사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술 영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볼게요. 막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렵거든요. 네.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이유가 저도 다 몰라요.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초반에 어른들이 이 의미의 강박에 오염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오염되거나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그런 일반적인 대중 드라마와 그 영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영화 언어가 있잖아요. 영화만이 보여주는 그 영화 문법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영화를 보면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봤으면 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화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 장마리 스트라우브라가 그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그 우리 소년의 시간도 봤잖아요. 작가님이 추천하신 영화. 그게 그 저기 있잖아요. 롱테이크로 쭉 찍었잖아요. 이 예술 영화 감독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롱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최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적 그 조작 기술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적게 쓸까 하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고 뭐 색 보정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안 쓸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거죠. 왜? 영화는 사진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진과 조금이나 비슷하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테이크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예술 감독들이 사진의 그 진실성으로부터 멀어져 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대요. 사실 사진 그 영화만의 힘이에요. 그 사진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예술이 할 수 없는 거. 근데 대부분의 영화는 사실적 영화가 아니고 서사적인 영화잖아요. 서사적인 영화. 그 대표적인 이제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헐리우드가 이 옛날 이 고전 그 헐리우드 영화 되게 좋아요. 예. 근데 헐리우드 그 고전적 영화로부터 이 사진의 진실을 찾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요. 60년대.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까 아마 대학교 때 그냥 교양으로 영화 수업 들으면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저런 거 있잖아요. 누벨바그 영화, 뭐 네오 리얼리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헐리우드 고전적 영화로부터 진실을 찾아오자 하는 운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막 누벨바그, 프랑스의 누벨바그 이런 때 나온 그 감독들이 그 막 평론가 출신들도 되게 많아요. 영화를 공부하다가 자기네들이 막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배우들도 그 일반 TV 스타 배우를 안 쓰잖아요. 막 그 일반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 그냥 불러다가 영화 찍고 거리의 그런 사실적인 영화들을 찍었죠. 인공적인 걸 최소화하면서. 근데 이게 종료가 됩니다. 이 운동이 70년대 후반 되면서 이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운동이 막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운동이 없잖아. 뭐 이게 뭐 한국의 누벨바그 영화 이런 표현도 요새는 잘 안 써요. 있긴 뭐 굳이 따지면 있지만 헐리우드가 재미에 치중한 블록버스터 시대를 이때부터 열지요.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80년대 90년대 때는 뭐 지금도 뭐 붐이긴 하지만 그때 더 쏟아져 나왔죠. 공장이었잖아요. 영화를 막 찍어냈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세대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좋은 감독들이 이제 나옵니다. 참 이게 진짜 미국이 저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면서도 이 안에서도 그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다. 이런 사람들 영화 예술 영화 그 쪽에 관여된 뭐 평론가나 감독들은 자기네 논리대로라면은 되게 별로인 감독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필버그도 달라져요.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 정말 새로운 영화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 감독뿐만 아니고 지금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 그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안 만드는 감독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고전적인 헐리우드 영화에서 좀 탈피하자 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다시 헐리우드에서 뭐 그런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 조제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영화 할 때 아까 그 축구 요한 크루이프가 재미만을 위한 축구를 보고 싶다면 영화나 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어느 순간 재미 말고 의미도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 강박을 느끼고 그 의미로부터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의미와 메시지, 막 교훈 이런 걸 찾거든요. 지금 이제 조제 호랑이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도 뭐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예. 그렇게 보잖아요. 어려운 영화 보면은 저 의미가 저게 의미가 뭐야 막 이러잖아요. 예. 막 찾아보고 메시지가 뭐야 막 이러고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어떤 평론가처럼 그 메시지에서 자기 기만이 나온다.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프랑스 감독이 있어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트리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영화에서 메시지가 중요하면 우체국 가서 전보를 쳐라. 이 말을 한 걸로 유명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을 트리포라는 사람이 안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한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영화에서 메시지가 중요하고 어떤 뭔가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그게 중요하고 교훈이 중요하고 하면은 영화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데서 많이 하잖아요. 방송도 있고 그리고 글을 쓰면 되고 글이 더 파급력이 있지 않나요? 예.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제가 뭐 영화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 뭐 예술 영화에는 더 큰 뭔가가 있고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술 영화에는 막 문학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뭔가가 있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영화에는 그런 거 없고 뭐 업신여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네덜란드 축구 감독 요한 크루이프가 토탈 사커를 주장하면서 그거를 더 미학적으로 자기가 추구했던 거는 그 사람 그 축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뭐 모르지만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축구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토탈 사커에 무슨 객관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 그냥. 어. 예, 예술 영화에 뭐 없어요. 예, 영화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재미를 주면 되지. 영화 지가 뭐라고. 음. 저는 그냥 영화 팬이지만 그래서 그냥 영화를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 취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영화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영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막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미 다 알거든요. 그거를 뭐 아는 거를 영화에서 말한다고 우리가 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찾아서 막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을 너무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영화가 막 사회 고발을 하고 이런 거. 어떤 옛날에는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들춰내는 게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좋은 영화는 질문하는 영화라고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무엇을 질문하는 거냐면 어, 이런 거예요. 어떤 영화가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환경 보호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화가 그거만을 하는 영화는 저한테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아까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나를.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너무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아, 생명은 소중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소중,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뭐냐면, 소중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 어떤 사고의 틀, 공감되시죠? 우리가 그게 뭐 소중이든지 뭐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예. 어떤 그 고정관념, 어떤 형식적인 거,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그 영화는 형식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과 대면하는 영화예요. 예. 메시지랑 싸우는 영화야. 아, 그런 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너가 그걸 믿고 있는 그런 형식, 그것과 대면하는 영화예요. 좋은 영화가. 그걸 질문하는 영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그래서 그걸 언어가 아니고 영화적 언어로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깔거나 뭐 이렇게 자막으로 쳐주면 되게 쉬워요. 예. 그 모두가 쉽게 영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는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설명하면 2시간 안에 하지도 못해요. 보통 영화는 2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어렵다고 하는 영화들이 다 불편하거든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게 하면은 그 2시간 안에 못해요. 어떻게 2시간 안에 다 담습니까? 예. 그래서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예. 뭐, 막 오태민 작가님도 막 상상력 얘기하시면서 막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힘 들어야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게 누구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는 거죠. 조제 호랑이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좋은 영화란 질문을 하는 영화인데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믿게 됐던 어떤 사고의 틀 그거에 대해서 새로 질문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저번 달이었나요? 그 영화 모임 때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이제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 보면은 그, 그 내용 뭐 별거 아니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마약 카르텔하고 멕시코에 그런 거 문제 된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약간 먹먹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거거든.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선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선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현실적인 그런 싸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건지 질문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좋은 영화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도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다들 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그 작가님 추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가님 알기 전에 이미 봤었어요. 예,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저는 개인적인 별점은 5개 준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려고 어떤 장면을 보여줄게요.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이 조제라는 캐릭터 이름은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아까 선물을 뭐 이게 지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느라고 못했는데 조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올려주시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강의 소설 주인공 이름 맞습니다. 예.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작가의 거기 그 극 중에서 그 소설을 읽죠. 가브리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님 그 영화 모임에 오면 0.025 중국 지갑을 드리고 오기 싫다 하시면 0.015 보내드립니다. 그 영화에서 여기 보면 영화 안 보신 분 안 보셨다고요? 덴탈님 덴탈팁님 못 보셨네요.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20년 된 영화고 오늘 이 영화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장을 조제가 읽어요. 짧게. 그게 바로 조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타나베 세이코라는 작가의 원작인데 그 결말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 원작보다 잘 만든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영화가 원작을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작보다 뛰어난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초반에 여기 보면은 좀 넘길게요. 요건 좀 요걸 먼저 얘기할게요. 이 치네우가 이 마작인가요? 거기서 저기 알바하잖아요. 여기서 국사무쌍 이게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게 되게 좋은 패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초반에 여기서 일하는데 그 이 어떤 하시는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너가 대신 대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앉았는데 이 패가 딱 나온 거예요. 국사무쌍이라는 이 패가 보여드릴까요? 요 장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국사무쌍이라는 그 패, 되게 좋은 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작을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손님이 다시 와가지고 자리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 산책시키러 이게 사장님 강아지인데 산책시키러 가죠. 가면서 이제 조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내 마작 인생 처음으로 나왔다고 그 패가.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정말 좋은 패가 나왔는데 자기 게 아니었잖아요. 대타로 갔을 때 이게 나온 거였잖아요.
맛도 못 보고 끝났잖아요. 이 초반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 보셨던 영화군요. 예. 결국에는 친해용한테 조제가 국사무쌍 같은 패였던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죠. 예. 그, 그 의외로 어떤 영화들은 그 초반에 이 패를 까고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숨겨놓긴 하지만 이게 잘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보여줘요. 뭔가를. 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그 멜로 영화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 영화 멜로 영화 있거든요.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도 그 비포 선라이즈 영화 보면 그 기차에서 그 여행지에서 만나잖아요. 그, 그 멜로 영화 안 보신 분들 강추합니다. 진짜 좋은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은 기차에서 그 남녀가 만나는데 주인공 외에 완전 그냥 지나가는 조연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그냥 그 영화 보면은 3부작이 끊임없이 대화하거든요. 남녀가. 그러니까 사랑에서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예. 근데 그 초반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연도 아니에요. 예, 진짜 지나가는 그 사람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초반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도 또 모빅 생태계니까 의미 강박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의미 강박에 오염된 어른이잖아요. 저는 의미 부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이 누군가한테는 이런 패가 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영화 중간 여기 초반에 보면은 못 찾겠어요. 하여튼 보신 분들 아시죠? 그 스틸컷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찾아볼까요? 못 찾겠어요. 예. 그 치네오의 그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면서 스틸 사진이 이렇게 딱딱 나가요. 그 스틸 사진이 뭘까요? 우리 옛날 과거 생각할 때 딱딱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이 생각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이렇게 사진 탁탁탁 지나가는 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 그 막 온기를 불어주는 그런 멜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좀 불편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저는 이 감독이 되게 재미있게 그 앙증맞은 걸 막 넣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치네오가 조제를 만나고 그 아침밥을 얻어 먹잖아요.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当たり前や。
けないがな。けど後で腹壊すかもしらんで。卵の殻に鳥の糞がついとったさかい。サルモネラや。サルモネラ？食中毒の4割はサルモネラ菌が原因。大学生のくせして。자, 여기입니다. 보셨어요? 일단은 끊겼군요. 좀 끊기군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혹시 한국 영화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영화 저도 이제 한국 영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려고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국 영화로 봐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일본 판을 보십시오. 예, 한국판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왜 진짜 별로냐면 이 조제가 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일반 멜로에서 이제 특히 여주인공의 등장이 되게 화려하게 안 나오는 영화를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좋은 영화일 그, 그, 그 가능성이 되게 큰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는 이름이 조제거든요. 조제. 한국 영화 이름은 호랑이 그리기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조제인데 근데 조제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좀 초반에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등장을 해요.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등장하는 것도 저는 별로고 이 영화에서는 그 장애가 되게 물론 되게 중요한 또 그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되게 부각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별로였고 봄나는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중에. 그 봄나는 간다 영화에 보면은 이영애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 그 유지태가 이영애를 만나는 장면이 그 기차역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기차역인 거래요. 근데 거기서 이영애가 졸다가 깨거든요. 멜로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그렇게 졸다가 깨는 영화는 없어요. 네. 되게 예쁘게 등장을 하죠. 음악도 깔고 막 슬로우 모션에 막 대부분 그래요. 네. 물론 아닌 영화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여기서 조제가 그 친해우한테 만나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아니, 끊긴다고 하니까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거든요. 네. 칼을 휘두르는 여배우가 어디 있나요? 네, 초반에 등장하는 씬에.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그 환상을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멜로에 이게 더 그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등장하는 어떻게 여배우가 등장하는지만 봐도 좋은 멜로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가늠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강아지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친해오가 여기 계란말이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 한국 영화 조제는 음식도 달라요. 예. 너무 별로예요. 예. 음식 거기서 막 그 스팸 굽거나 그래요. 예. 정말 최악입니다. 예. 근데 이 음식 되게 맛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조제가. 음식을 딱 먹고 이 묘하게 음흉한 이 미소를 짓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개들이 이렇게 막 그
걔는 냄새 맡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 눈에는 사랑을 나누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 강아지들로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치네오의 이 머릿속에는 이미 조제를 보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 가득 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저 계란말이 먹을 때 이미 그때부터 치네오는 그냥 한 명의 그냥 지나가는 여자로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 치네오가 그 치네오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쓰레기입니까? 치네오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아니 쓰레기죠. 쓰레기라고 볼 수 있죠. 나도 쓰레기고. 예. 왜냐하면 여기서 그 여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 파트너도 있고 썸 타는 여자도 있고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가 되지만 거기다 이제 조제까지 있고. 예. 쓰레기라고 하면은 되게 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가님이 계속 선악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화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데도 저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누면 되게 편해요. 선명하거든요. 예. 선명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 나누면 편하잖아요. 이걸 쓰레기라고 취급하면 사실 그냥 편하거든요, 영화 보기에. 저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악한 역이고 얘는 착한 역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제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제를 감춰야 하는 존재고요. 치네오 입장에서는 조제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존재예요. 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제 그 책에 있는 이름이고 호랑이 뭔지 아시죠?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남자친구 생기면 가장 무서운 그 호랑이를 보러 오고 싶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들 자기가 그 심해에 있을 때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치네오가 조제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 보러 갔잖아요. 저는 오태민 작가님 만나기 전에 이 영화를 봤지만 작가님이 이걸 추천해서 또 봤어요. 그 뒤에 또 봤지만 네. 분명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치네오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랑이 이거 나를 화폐가 뭐며 비트코인도 몰랐던 이걸 내가 이 방구석에 있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준 존재 아닌가요? 네. 저한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강아지 이게 빨리 지나가는 장면이라서 아마 놓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제가 치네오가 조제를 다시 찾아가죠. 그러면 사랑을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또 너무 19금이니까 끊기더라도 이 부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이거 금방 지나가거든요. 조제랑 치네오가 사랑을 나누고
이 두 꼬마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이 대사 한마디예요. 벌레가 있어 하고 지나가요.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거 그냥 뭐 생각도 없이 다음 장면 보는 따라가는 거에 아마 그 급한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나는 이 감독이 되게 짓궂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레가 있대요. 그 츠네오가 계란말이 먹으면서 그 다음 장면이 강아지끼리 막 냄새 맡고 이 장면을 넣었고 사랑을 나눈 뒤에는 벌레가 있어라는 장면을 넣었어. 저한테는 이게 되게 개그 포인트예요. 예. 감독이 이거 왜 넣었을까? 이거 괜히 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웃어보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벌레가 있어. 예. 벌레 같은 존재 아닐까요? 예, 치네오가. 그런 걸까? 예, 그래서 벌레라고 했을까? 아무튼, 근데 이제 벌레를 보면서 벌레가 있어 라는 대사가 꼭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뭐 얘기할 거리들은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결말. 시간이 벌써 11시 45분이라서요. 예,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해석은 어, 쓰레기다. 제가 이제 쓰레기로 보지 말자고 했지만 이 치네오가 결코 착한 놈은 아니에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곳곳에 캐릭터로도 보여주고 외부 강아지와 이 꼬마 아이들의 대사로도 보여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지막 신이잖아요. 이 어떤 데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치네오 배우가 그 뭐지? 애드리브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정말 이게 애드립이었을까? 예.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애드립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같이 함께하는 배우 그리고 감독 몰래 하는 애드립은 현대 영화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된 영화들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 그 기본적인 예의라서 애드립은 영화에서 어떤 영화의 이 대사가 애드립이래라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애드립은 뭐냐면 원래 각본에 없는 거를 그날 촬영할 때 갑자기 생각나거나 해가지고 즉흥으로 짜가지고 알려줘요. 배우나 감독이 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 정도가 애드립이에요. 네. 완전 몰래 하는 애드립은 거의 없어요. 네. 만약 있으면 그런 거는 기사로 나와요. 위험해요, 되게. 배우들끼리도 싸우고. 옛날에 막 그런 영화에서 멜로 영화에서 막 감독이랑 짜고 몰래 키스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드립은 이게 만약에 애드립이라고 해도 사전에 아마 각본에 없었을지라도 얘기는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예요. 예. 작가님이 이 영화를 언급한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예. 작가님이 언급한 지혜족보 제목은 아시나요?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언급한 게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언급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맞출 것 같아요. 그게 내렸나? 내렸나 그래요. 그게 제목이요. 제목이 뭐지?
제목이 저건데 아무튼 거기 내렸나? 하여튼 거기서는 이 영화를 소개를 안 해요. 아, 제목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옛날 거 몇 개 저장한 게 있어서. 그 영화 그게 요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겁니다. 22년 02년 25일 푸틴과 서유럽과 미국의 권력 의지 그리고 비트코인. 예.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토시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 하얀 바다님 사토시의 눈물이 22년 2월 28일 날 올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 25일 날 푸틴과 서유럽과 미국의 권력 의지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에서 언급을 하시고 저것도 언급하세요. 노바디. 예. 제가 얼마 전에 노바디 편집해서 올렸는데 노바디 영화도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제 호랑이 영화를 소개하는 거는 사토시의 눈물이죠. 그 제목. 사토시의 눈물. 조제 호랑이 영화 얘기 이게 22년 2월 28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작가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사토시의 눈물을 이 영화를 조제를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과는 뭐 대화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기서 썰을 풀고 댓글 반응이 좋아서 추가 영상 올리신 거구나. 아, 역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조제 호랑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것 중에 아까 이제 디코에서 얘기하다가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 작가님 그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모비커입니다. 어떤 모비커 저보다 어른이신 남자분이 작가님께서 이 치네오의 눈물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2번을 봤는데도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의 의미를 알려고 2번이나 봤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작가님은 왜 이 눈물을 모르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공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대화해야죠. 예. 근데 저는 작가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치네오의 눈물이 그러니까 극 중에서 치네오가 흘리는 이 눈물을 따라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해석이자 제 감상평입니다. 예. 동의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느끼죠. 뭔가를. 이 영화가 아니어도 돼요. 뭐 다른 거든 어떤 거든. 근데 저는 진짜 뭐 몸이 반응한다고도 저도 생각을 해요. 눈물이 나오죠. 예.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약간 말에 모순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야. 근데 좋은 물건은 비싸.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눈물 안 흘려도 되죠. 눈물이 본질이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느끼면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치네오의 눈물 이거는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멜로 영화잖아요.
작가님도 작가님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작가님의 해석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 영화 감독이 의도하고 다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제 감상편도 그렇고 심지어 아까 제가 메시지 얘기했지만 어떤 감독도 제가 좋다고 하는 영화들 그 아닌 감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정하고 영화 찍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로 내가 전달해야지 하고 영화 찍지 않습니다. 뭐 각본을 읽고 그 줄거리가 있고 하지만 그 안에 한 줄로 나는 이 메시지 전달할 거야. 그런 영화 없어요. 다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담겨지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멜로 영화이기 때문에 이 멜로에서 춘혜의 눈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춘혜의 눈물을 흘려봐야 된다. 자기는 춘혜의 눈물을 뭐 흘려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하지만 살면서 아마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눈물이 난 잘 모르겠어.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에 막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잘 못 보고 있나 이렇게 전 전혀 느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 영화를 보고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만약에 친해의 눈물이 없었다 살면서 그러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친해요는 도망온 거거든요. 도망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비겁함 보였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온 게 있어요. 살면서 그게 꼭 사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도망온 곳으로부터 흘리는 그 눈물이거든요. 그게 뭐 20대 넘어가면 다 있지 않아요? 있지 않나요? 그게 이 친해오는 그 도망이 조제로부터 도망오고 자기가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우리도 다 있잖아요. 어떤 꿈으로부터 내가 열정적으로 꿨던 꿈 그것으로부터 도망온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여자나 남자나 뭐 사랑에서 비겁함에 나오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게 저는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선배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운동권 선배들 얘기한 거랑 이 멜로 영화의 춘혜의 눈물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결국엔 자신을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거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나의 안에 악마성을 인지하고 그거를 인지하면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눈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작가님이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이 영화를 설명하셨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말을 계속 듣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 친해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 비트코인 있는데 나 비트모빅 있는데 친해의 눈물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저의 그냥 꼰대 같은 발언이에요. 비트코인보다 삶은 비트코인보다 크잖아요. 삶이 비트모빅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어도 이 눈물은 저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이에요.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한번 자신을 복귀해봐서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너무 떨렸는데요. 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를 글을 하나 읽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님이 있어요. 예.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책에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문학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 추천합니다. 이분이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고 이분이 또 끄적인 글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통을 잘 못했잖아요. 예, 저 처음이라 많이 그 미숙했습니다. 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가브리엘님이 아까 맞추신 거 말고는 없는 거죠? 네. 요거 읽고 혹시 영화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몇 개 받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음악을 좀 끄. 사랑에 대한 글은 이제는 읽기도 쓰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실은 본능, 충동, 욕망 등의 변장일 뿐이라고 단정하며 짐짓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성숙하다고 믿는 미성숙한 소년들을 뿌듯하게 만들기는 하겠으나 그것은 사랑에 대한 온갖 미신과 기만을 재생산하는 담론들 속에서 달콤하게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본능, 충동, 욕망과 다른 것이라면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행위의 고유한 구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제 여기서는 욕망과 사랑의 구조적 차이를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욕망의 세계다. 거기에서 우리는 너의 있음으로 나의 없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 믿고 격렬해지지만 너의 있음이 마침내 없어지면 나는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반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사랑의 세계다. 나의 없음과 너의 없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 사이에는 격렬하지 않지만 무언가 고요하고 단호한 일이 일어난다. 함께 있을 때만 견뎌지는 결여가 있는데 없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으므로 나는 너를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좀 어렵죠. 예. 여기서 제가 마지막만 이렇게 읽어서 좀 그런데요. 이분이 그 없음 이야기하고 막 결여 얘기했잖아요. 이 작가님은 그 조제의 다리를 결여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 조제 결여가 그 치네오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사랑한 것은 조제거든요. 저는 조제는 치네오 결국엔 사랑한 거는 조제다. 치네오는 완성을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조제도 완성은 아니지만 표현은 조제가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 머리 묶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등어인가요? 구우면서 끝나잖아요. 그 머리 묶은 것도 다시금 살아가는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네오의 사랑이 실패한 것은 그 결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멋있었어요. 예.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연애하신 분들도 막 있겠지만 예. 나의 없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뭐 충족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결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친해용한테는. 근데 이제 생기겠죠. 저 울음으로 인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 조제 얘기도 얘기지만 앞에 그냥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고 저도 뭐 이거저거 보면서 그냥 저의 생각이 굳어진 것들을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밤 늦은 시간인데 20명 넘게 이렇게 듣고 계셨어요. 예, 제가 그 진행을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이 없으면 슬슬 나가주시면 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2시가 넘었어요. 예.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모임에 혹시 안 오신 분들 있으면 영화 모임 오셔서 제가 날짜 올리면 함께 영화 이야기하고 영화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좋은 꿈 꾸시고 치네오의 눈물 같은 꿈을 한번 꿔보세요. 예, 꾸고 내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